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전에 가셔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또 이제 지지를 하셨고,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덕담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장우 후보한테는 오랜 세월 함께한 동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장우 후보는 사실 탄핵 반대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고, 대전 내에서도 평판이 이제 굉장히 좋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동지라는 표현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얼만큼 박근혜 대통령한테 중요한지를 또 아는 거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닐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그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을 자초시킨 하나의 사건이라고 엄중하게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실상 선대위원장이라는 이제 이 평가를 국힘에서 받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인파가 넘칩니다.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 지지 연설을 했을 때도, 충북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함께 걷고 이럴 때에도 인파가 그냥 바글바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파가 넘칩니다. 정치인들의 유세 현장에는 보통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뭐 몇백 명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이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 여러 방송국들을 다 합쳐보면은 10,000명이 거뜬히 넘는 그런 엄청난 이제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막판 합류는 굉장히 선거에 큰 활력을 이제 불어넣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경을 돌고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등판의 좌빨들 진영에서는 윤 어게인 모자라서 박 어게인이다, 평생 사죄해도 모자란데 선거 전면에 국민 모독하고 있다라면서 뭐 정청래 민주당에서 뭐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그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굳이 뭐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 박 어게인 이런 표현을 나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똑같아요. 유정아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이 나왔지만은 우파가 하나가 되어서 선거에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반국가 세력들을 이제 경멸해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깊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크게 나이가 드셨다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가 사실은 7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사진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충남, 충북, 대전, 대구 다 도시고 부산까지 이게 가시는데, 강행군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악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표정을 이제 찡그리시더라고요. 이런 강행군을 하는 것 자체가 몸에 큰 부담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투혼, 저는 투혼으로 부르겠습니다. 70 중반의 여성이 이러한 유세, 강행군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투혼이고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이다. 75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할 당시에 10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서 70년대 후반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을 했는가? 경제적으로는 20배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하나그룹의 토대,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출발을 했고, 롯데 같은 경우는 껌으로 출발을 했고, 삼성, 현대 쌀 장사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도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려놓은 큰 그림, 대전략 그랜드 스트레이지 안에서 큰 기업들입니다. 외자 유치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박정희 대통령이 활로를 뚫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독일로부터 외자를 또 유치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소녀 박근혜가 다 지켜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나 과거 영상을 찾아봐도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서가고 난 뒤에도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했었던 청년 박근혜도 웃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뒤에도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과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엄청 띠껍죠, 그죠? 또 좌빨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는데 무슨 염치로 이런 데 나오냐 난리인데, 적어도 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 그 자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까놓고 말하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한 나라를 일으킬 때는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민족이 잘해서 뭐 맞는 말이죠, 부분적으로. 근데 정말로 본질적으로 소수가 하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은, 미국도 영웅이
대통령을 기를 때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존 아담스 이런 순서대로 쭉쭉쭉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말이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토지개혁, 직선제 개헌, 교육 의무화, 박정희 대통령 중화공업 구출 당시에는 전부 다 대세가 아니었어요. 다수의 뜻이 아니에요. 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그걸 관철시켰기 때문에 두 분이 대단하고 영웅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렇게 많이 통곡을 하고 박 대통령 탄핵 우리가 왜 이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우리가 슬퍼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산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입니다. 정치적 거물이라는 표현도 담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선거에 큰 힘을 불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보면은 부산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판단은 시민 몫이다. 민주당은 적절성 의문이다. 정청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오빠들이 치다가 전국에서 불러주는데도 없는 정청래가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이틀 동안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뭘 먹고 다니는데 후달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갑제 전직 대통령 선거 유세 이례적이다. 윤계엄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박근혜 부산 가면 안 된다. 한동훈과 서로 난감하다. 김성태. 저는 근데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죽으려고 할 겁니다. 싫어서. 박민식 후보를 아까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하셨거든요. 박민식 후보의 아버님부터 이제 거론을 하시면서 박민식 후보가 얼마나 훌륭하지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고 이제 지지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무서운 사자랑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강아지가 이제 무서워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어둠의 자식인 한동훈으로 하여금 추악한 과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좋아하는 것들이 한동훈과 서로 난감하다 뭐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불러일으키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보수 시민들의 정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큼 정치의 환멸감을 느껴도 되는 분이 없어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저주하고 이 정당을 저주하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해도 그게 큰 과언이 아니에요. 탄핵을 부당하게 당했지만 특히나 이 정당이 전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 문을 열어젖힌 정당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투표를 독려하고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을 지지 유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감히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투표를 안 하겠다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저 정당에 미워서 투표를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엄청난 전국적인 효과가 순방만으로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 충남, 대구, 경남, 진주, 울산 다니셨고 오늘은 또 강원도까지 유세를 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악수 대신에 손바닥 인사를 하는 장면이 보였는데 이거조차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구치소 안에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고 아마 이제 7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 악수를 하다 보면은 손이 저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존경심을 자아내고 이걸 지켜보던 시민들도 너무 왜소한 모습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주한 한 시민께서도 얘기를 했고 그 옆에 또 울산에서 모인 인파 보면은 개인 정치인이 모을 수 있는 파워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울산 민심은 어떤지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울산에서 이걸 지켜보던 시민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기가 좋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특히 우리 선배 세대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느끼는 감정은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것과는 아마 다를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애정과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 구치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쇠했을 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한 여자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그게 라면서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시는데 선거 공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보수가 이기려면은 세대포위론이 다시 한번 작동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근데 6070 분들의 정서가 뭐냐면은 수십 년 동안 이 정당을 뽑아왔는데 내가 이번에 왜 또 투표해야 되냐. 그 이전에 없었던 전례 없었던 정서가 깊은 곳에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제가 느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누구보다도 이 정당을 원망해도 되는 분이 나오면 이거는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6070 어르신들의 마음이 확 움직이는 겁니다. 막판에.